원일이TV 117번째 이야기입니다. 7월 1일이네요. 4.15 총선 민주당 압승 통합당 참패, 그로부터 2달 반 시간이 흘렀습니다.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민주화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한 국회. 힘의 균형과 견제가 무너진 정치 지형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여야는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죠. 대선은 20개월하고 8일 남았네요. D-240일, 그러니까 선거일 8개월 전에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하는데 그게 내년 7월 9일이에요. 1년 뒤면 여야의 대선 후보 대진표가 나온다 이 뜻입니다.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인 내년 3월이면 윤곽은 나오죠. 우선 민주당 당헌 당규가 당대표가 대선에 나가려면 1년 전에 당대표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다음 달 30일 민주당 전당대회 열릴 예정이고 현재로선 이낙연 의원이 이해찬 대표 후임으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죠. 7개월짜리 당대표라고 하는 게 그래서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내년 3월까지는 확실한 대선 주자를 못 찾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 대선 주자 후보군이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건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인 통합당보다 대선 주자 윤곽이 훨씬 빨리 드러날 거다.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주자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참조하시고 저는 결과와 추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3강 구도입니다. 1위 이낙연 30.8%, 2위 이재명 15.6%, 3위 윤석열 10.1%. 리얼미터 설명을 들어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놓고 여론조사 돌린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랍니다. 방식이 이런 식이에요. 분기별로 주관식으로 묻는 겁니다. 여권에서 7명, 야권에서 7명, 대선주자 이름을 골라달라. 그 14명을 올려놓고 선호도 조사를 돌리는 방식입니다. 지난 분기에도 윤석열 이름은 나왔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치 않았죠. 의뢰하는 언론사에다가 내 이름을 빼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의뢰한 오마이뉴스도 조사기관인 리얼미터도 윤석열 이름 나왔으니까 빼지 말고 선호도 조사를 돌려보자. 이렇게 나온 첫 여론조사입니다. 윤석열 두 자릿수가 나와서 우리도 깜짝 놀랐다고 리얼미터 실무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3강 그 아래로는 홍준표, 황교안, 오세훈, 안철수 4에서 5%대고 원희룡, 심상정, 박원순, 유승민 2%대, 김경수, 임종석 1%대입니다. 모두 고만고만합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처럼 선거를 오래 많이 치러본 사람들은 6개월 이상 10%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하지 않는 한 유의미한 대선 주자 후보군 아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야를 통틀어서 3강 구도에 진입했다. 대선을 20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팩트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순전히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때려서 키운 지지율이다. 이런 분석이 많더군요. 저도 동의합니다. 윤석열 총장 현 정권과 대척점 이미지가 강해졌고 무엇보다 통합당 밖에 있는 인물이에요. 통합당 내부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로부터 자유롭다. 첫 여론조사부터 지지율 두 자릿수로 올라온 건 이게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중도 민심이 통합당 내부에선 찾아도 대선 주자가 안 보이니까 바깥에 있는 윤석열로 눈길을 돌렸다. 거기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때리니까 그럴 거면 아예 윤석열 대선 나와라. 이런 민심이 작동했다는 해석이에요. 요즘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이 3자가 벌이는 다툼을 보면 법무장관은 위에서 누르고 서울중앙지검장은 밑에서 치받고 가운데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하는 모양새니까 보수 중도 민심이 윤석열에게 몰리는 거죠. 윤석열 여론조사 3위를 만들어준 건 추미애다. 아이러니하지만 틀린 분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더 있습니다. 범진보 여권 대 범보수 야권 주자군 선호도 조사. 4월 총선 직후에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어요. 62대 28. 민주당이 총선을 압승한 결과겠죠. 보수 혹은 중도 민심은 통합당에 대한 실망감이 컸던 거고, 근데 그게 6월 들어서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56대 33.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을 따져보면 윤미향 사태하고 북한 문제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범진보 대 범보수 대선주자 후보군들의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도
그거랑 맞아 떨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리얼미터 그래프를 보면 확연한 추세가 나타나는군요. 대선을 20개월이나 앞둔 시점에서의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도대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지지율일까? 아직은 너무 이르다. 대부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현재 지지율로 누가 대통령 후보로 유력하다. 이 예측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야의 대선 후보라는 게, 대선 주자라는 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결국 있는 사람 중에서 고르는 게 대선 주자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막 시작한 여론조사 추세, 이건 중요한 지표인 건 맞을 겁니다. 역대 대선 결과하고 대선 6개월 전, 1년 전, 1년 반 전 여론조사, 그 추세의 변화를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죠. 대선 21개월 전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2015년 8월 갤럽조사. 박원순 16, 김무성 15, 문재인 12. 21개월 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1위였어요. 2016년 1월이 되면서 문재인 16, 안철수 13, 김무성 12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1등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3위 밖으로 밀려나서 보이질 않아요.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는요. 그러니까 대선 1년 전부터는 대선 주자의 순위가 요동을 칩니다. 순위가 막 극단적으로 바뀌어요. 보겠습니다. 반기문 27, 문재인 16, 안철수 11. 반기문 바람이 불었던 겁니다. 보수층이 순간적으로 반기문한테 확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대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그러니까 2016년 12월이 되면서 여론조사상으로도 반기문 열풍이 확연히 꺾입니다. 2017년 1월 대선을 넉 달 앞둔 시점이 되니까 문재인 31, 반기문 20, 이재명 12, 안철수 7 이렇게 문재인이 반기문을 추월을 합니다. 결국 3월 달에 반기문은 대선 레이스를 중도 포기를 하죠. 반기문이 빠지고 이제 여론조사를 하니까 문재인 32, 안희정 17, 안철수 9, 황교안 9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뀝니다. 문재인, 안희정, 민주당 내부 경선이 본선처럼 돼버린 거고, 보수 야당은 대안투제론에 시달리다가 홍준표가 구원투수로 나서는 겁니다. 4월 들어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이 3파전의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 결과는 문재인 41.1%, 홍준표 24.0%, 안철수 21.4%. 여론조사대로 대선 결과는 문재인 당선으로 끝났지만 홍준표 24%, 안철수 21.4%, 둘이 합치면 당선된 문재인 후보보다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 반문재인 양자 대결로 갔으면 결과가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 가장 의미 없다는 역사의 가정일 뿐이고, 선거는 현실이죠. 구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로부터 5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2012년 18대 박근혜 당선, 그 6개월 전 여론조사 1강 2중 구도였어요. 박근혜 38.8, 안철수 20.1, 문재인 16.2. 6개월 뒤 대선 본투표 결과는 박근혜 대 문재인의 표차가 108만 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유 있게 이길 거라던 여론조사와는 달리 박근혜 후보가 간신히 이긴 선거였습니다. 2007년 17대 이명박 당선 때 그 6개월 전 여론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의 존재감이 워낙 약했죠.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내부 혈전이 본선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대선 결과는 이명박 540만 표 압도적 차이의 압승이었습니다. 그 전인 2002년 16대 노무현 당선 때 그 6개월 전 여론조사를 보면 이회창 40.2, 노무현 28.6, 정몽준 18.7이었어요. 전형적인 1강 2중 구도였는데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이회창 대세론을 누르고 극적인 역전승을 이끌어냈죠. 민주화 이후에 가장 드라마틱한 역전 대선 승부로 기록이 됐습니다. 1997년 15대 김대중 당선 때 그 6개월 전 여론조사를 보면 김대중, 이인재, 이회창, 박찬종, 김종필, 이수성 이런 순이었어요. 여론조사 추세대로 김대중이 쭉 달려서 대선 결과까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1992년 14대 김영삼 당선 때는 그 6개월 전 여론조사를 보면요.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박찬종 순이었어요. 이때도 역시 YS 대세론이 김대중뿐 아니라 정주영 열풍까지도 눌러버렸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른바 3김 시대에는 여론조사상 대세론이 중요했습니다. 대선을 6개월에서 1년 남긴 시점, 그때 기선을 잡는 것이 중요했던 시점이에요. 여론조사의 대세론이라는 거는
노무현 이회창 대결에서 빗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노무현 역전극이 펼쳐졌는데 그때부터 시대 정신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와 실제 대선 결과만 놓고 보면 시대 정신이 대세론 못지않게 중요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선 여야 대진표 확정까지 1년 남았습니다. 남은 변수가 워낙 많죠. 2위 이재명, 곧 나올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갈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의 1위 주자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의원은 당권 잡고 대권까지 문재인 대통령 수순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정치적 프리미엄을 누리는 겁니다. 민주당 내 이낙연 대세론 더 커질 거예요. 야권의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의 권력 의지가 가장 큰 변수라고 봅니다. 본인이 정치를 할지 말지 그 여부조차 결정을 못한 상태예요. 스스로 타고난 검사라고 규정을 할 뿐이고 정무적 감각은 빵점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윤 총장님 소리 듣던 시절이에요.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민주당 의원들이 방어를 해줄 때입니다. 당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질문을 이렇게 하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가장 잘 지켜줬던 대통령이 누구였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답변을 기대하고 물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 후보자 답변이 엉뚱하게도 이명박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을 잡아놓고 수사를 하는데 아무런 압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제일 쿨했던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기대했던 답변이 안 나오니까 이철희 의원이 당시 얼른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이 정무감각, 스스로 평가한 것처럼 이게 별로인 것 같다.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그때 나왔죠. 근데 그랬던 윤석열 총장이 요즘은 변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호평은 통합당에서 나오고 있고 악평은 민주당에서 나오는 거 보면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성향과 입장은 이제 굳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첫 여론조사에서 바로 두 자릿수 3위로 나온 것은 추미애 법무장관 공세의 탓이 크다.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정권의 압박이 커질수록 윤석열의 대선 주자로서의 정치적 잠재력은 커진다. 이 뜻입니다.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민주당의 공세가 더 커지면 그 현상은 가속화될 수 있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래서 윤석열 대선 주자설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 있으면 가능하다 이랬습니다. 결국 윤석열 본인에게 달렸다 이 뜻이죠.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결국 정치판으로 끌려 나올 것이다. 여기에 한 표입니다. 현 정권은 윤석열 총장과 같이 가기에는 간극이 너무 벌어졌어요. 조국, 정경심, 황운하, 최강우, 거기에 송철호, 백원우 줄줄이 기소가 됐습니다. 윤미향, 임종석까지 수사 대상이에요. 임종석 국정원장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권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을 그냥 놔두고 넘길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죽이기는 중단되지 않을 거고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협공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 얘기는 윤석열의 사퇴는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그 이후는 정치판으로 끌려 들어오는 수순이 될 거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런 그림을 예측을 해봅니다. 대선 주자 여론조사는 현재 분기별로 진행이 되는데 대선이 다가올수록 더 자주 실시가 될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여론의 변화, 민심의 흐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원일이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